서울 강남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승현님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 이 남성과 경찰은 도로를 넘나들며 추격전을 벌였는데 중앙선 넘어가네요, 그냥. 예, 결국 이 남성은 이제 경찰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군지를 알고 보니 사무실 전문 상습 트리범 이 씨로 밝혀졌고 이미 동종 전과가 5범 이상 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도 하얀색 패딩 입은 사람이 이제 피의자고 검은색 옷을 입은 분들이 이제 경찰인 것 같은데 임방범에서 저 사람이 전문 터리범,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수법이 치밀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상습 터리범이에요. 사무실을 노립니다. 새벽 시간대에 특히 CCTV가 없는 사무실을 노렸는데요. 그럼 같은 수법으로 34회, 34회에 걸쳐서 액수는 이제 4,5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금이나 노트북 같은 것도 있고요. 피해 품에는 절도품 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기념주화도 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훔친 돈 대부분은 이제 생활비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 수법이 이제 34번이나 했는데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34번까지 안 잡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수법들이 있었냐면 범행 전에 입었던 옷과 범행 후에 입었던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에는 지금 검은색, 나오는 게 범행 전에 옷입니다. 검은색 점퍼를 착용했다가 범행 후에는 별도로 준비해온 저는 하얀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혹시 여기 검은색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모태주는 아니 뭐 하얀색만 있었는데 그래서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경찰에 그런 수사망을 피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승현님 저렇게 하면은 일단 경찰이 추적을 할 때 딱 끊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상 차이가 틀리니까. 네, 사실 이제 저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렸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더욱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종전과만 5차례가 있고 14년간 복역을 했는데 복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잡히지 않고 절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까지 잡혔던 걸 복귀하면서 아마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을 바꾸어 하고 심지어는 CCTV가 있으면 CCTV 있는 그 사무실은 들어갔다 나오는 아예 그냥 나와버리고.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조금 걱정되는 게 이번에 잡힐 때도 나를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봤다는 게 다음에 자기가 또 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굉장히 완벽하게 자기 연구한 대로 했으면 이건 잡히지 않을 것이라 본 거죠. 특히 마스크 쓰고요. 그다음에 옷을 범행 전과 후를 또 갈아입고 또 CCTV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또 택시 탈 때는 또 현금만 주고 택시를 탔어요. 범행할 때는 또 휴대폰까지 다 꺼놨어요. 이것은 아마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을 꺼놓으면 유치 추적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요즘은 많이 절도범이랄지 범행 검거할 때 그 당시 그 시간대에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추적할 때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사무실에서 절도를 당했는데 그 지역에 있었다. 거기 그 근방에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CCTV랄지 휴대폰이랄지 이 디지털 증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죠. 쓴 건데 이 절도범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 순천, 전주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한 곳에 계속 오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 경찰들이 수사 공조가 안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각 뭐 시도별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각 경찰서별로 그러니까 수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노렸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뭐 본인은 완벽하게 했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마스크를 이제 쓰고는 밥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굴이 드러난 거죠. 경찰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경찰의 의지만 있으면요. 지금 뭐 CCTV를 비롯해서 엄청난 증거들이 산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만 충원되면 완전 범죄는 정말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경찰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국은 뭐 체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밥 먹다가 이제 도망가는 모습이 되겠는데 경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으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당시 첫 마디가 저는 휴대폰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이미 추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예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막 뭐 서울, 전주, 부산에서 이제 떠돌면서 범행을 했는데 거기서 마련한 범죄 수익금으로 강남에 한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 12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오피스텔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걸 일종의 이제 거점, 아지트 삼아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범행을 좀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는 보면은 뭐 거의 14년을 복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똑같은 범행, 이 동종 전과로만 14년을 복역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와서 지난 9월에 출소를 했지만 나와서 다른 뭐 일을 하면서 좀 새롭게 개과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뭐 배운 게 그 도둑질이라고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이제 또 잡힌 거죠. 그런데 저렇게 거점까지 마련을 해서 아마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본인은 안 잡힐 것이다라고 나름 이제 확신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것은 아마 감옥 안에 있을 때 많은 그 연구, 어떻게 하면 안 잡힐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거점까지 마련해서 그럼 거기서 안정적으로 이제 범행을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결국 CCTV를 중심으로 한 경찰의 추적을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